안녕하세요. 두시입니다. 오늘 PPT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번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번호의 강사 저는 장화금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보호대를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 보호대를 착용하면 좋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는 저희가 하지 정맥류를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하지 정맥이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작게나 크게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아리를 결정하시는 분, 그리고 권유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고 꾸불꾸불해지면서 겉으로 돌출이 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판막 손상으로 인해 혈액이 다리 아래쪽으로 역류하면서 정맥이 늘어나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리 아래쪽으로 역류하면서 피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정맥류로 단계별 증상이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이런 가느다란 실핏줄. 이건 너무 많죠. 저도 이거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홍색과 보라색. 저도 이 보라색 작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더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종아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큰 것, 근육이 늘어난 것,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런 미세한 것들, 작은 것들은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단계, 힘줄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다. 그리고 또 피부의 변화가 나타나고 색소 침착이 되고 또한 습진까지도 생길 수 있고 피부의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하지정맥이다. 그래서 궤양까지 나타나고 색소 침착까지 된다면 이거는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정맥계 혈액순환 장애로 생겨나는 질환으로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병증이 진행되는 진행성 질환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얘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스스로 작아지진 않는다는 거고요.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그리고 살이 찐 경우, 운동이 부족한 경우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악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 완치가 없고 언제든 또 나빠질 수 있고 내가 환경이 바뀜으로써 습관이 안 좋음으로써 또 질환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너무 친절히 잘 설명을 해놓으신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종아리 압박밴드 이제 그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압박밴드를 많이 해요. 아프시면. 종아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손목, 그리고 발목,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제가 손목이 압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손목 안 아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리는 가려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고, 손목은 진짜 손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박함으로써 종아리에 좀 힘을 더 넣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에 왜 이제 그만이라고 표기를 했을까요? 먼저 종아리가 붓는 이유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리에서 다시 심장으로 피를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붓고 또는 하지 정맥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주는 방법 중 하나로 종아리 압박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종아리 압박밴드는 종아리 근육을 압박해서 아래쪽에 몰려있는 혈액을 위로 다시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압박을 해서 피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힘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 쏠린 혈액을 위쪽으로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는 발목이 압력이 가장 높아야 하고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압력이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저희 레깅스 올인원
그리고 레깅스, 그리고 또 저희 이걸 만들 때 저희가 허벅지, 그리고 또 종아리, 발목, 압력이 다른 거 아시죠? 레깅스 올인원을 입어보시고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려줘야지, 밑에가 압력이 더 강해야지 피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팔꿈치 보호대를 발목에 착용을 했거든요. 자석이 많은 걸 뒤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서 있을 때도 힘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확실히 다리에 딱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발목에 압력이 들어가야지, 근육이 처지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압박력이 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올인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셨거나 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압력이 다르고, 혈관 혈전이 쌓여 하지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도 그 강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이거를 근데 언제까지 종아리 압박밴드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손목이 다치셔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서 이걸 하시는 분들 제가 꼭 여쭤봐요. 이거 효과 있으세요? 이거 하니까 호전되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이거 하니까 안 한 거보단 괜찮긴 한데 좋아지진 않았어요. 좋아지진 않았어요. 이게 다 제가 들었던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아리 보호대 이런 저희 제품을 하게 되면은 근육을 넣어줘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죠. 그 치료는 의사에게, 예방은 운동 전문가에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해도 효과를 꾸준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종아리 압박밴드보다 더 효과적인 붓기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종아리 압박밴드나 압박 스타킹 분명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종아리가 띵띵 붓는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환이 문제인 거다. 그래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지정맥류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의 문제는 이 운동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질환이 또 발전하지 완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몰려있던 피를 다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림과 글을 보시면 아까 그 방금 전에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종아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번호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이제는 상식으로 너무 쉽게 알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허벅지 부분에 심부정맥이라고 있어요. 근육 속 깊이 위치한 정맥으로 혈액 운반의 약 90%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종아리도 영향이 있지만 이 심부정맥으로 인해서 심장과 연결이 돼서 이 혈액 운반을 90% 담당하는 이것 때문에 또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펌프질을 해줘야 여기도 펌프질이 되고, 그리고 심장까지도 펌프질이 되는 거죠. 근데 종아리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발목도, 그리고 발가락도 펌프질을 해줘야 합니다. 종아리만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발끝부터 위까지 전신이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운동은 두 가지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 근육을 넣어주는 부분 때문인데요. 먼저는 이 바깥쪽 외근육, 얘를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안쪽 근육을 가자미근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은 서서 운동을 해야 힘이 올라가고, 안쪽 가자미근은 얘는 앉아서 해야 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의 효과를 또 올려주거나,
그리고 다른 자세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매일 하기 어려워요. 저도 못해요. 제가 디스크 3번 터지면서 수술하고 시술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사와 도수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수 치료로 제가 디스크가 좋아졌습니다. 그 신경이 눌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 현상이 좋아지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회복이 되고 나니까 끝까지 운동을 못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나의 살 길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 나 또 수술하면 나 큰일 나. 나 척추에 나사 박으면 진짜 회복이 너무 어려울 거야. 이거는 내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나 이거 도수치료 진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거의 하루에 기본 2시간을 운동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고 자세도 되게 어려웠고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몸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근데 다시 또 저는 어느 순간 운동을 멈추게 되었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림프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림프 순환이 돼야 독소가 빠지고 피가 더 원활하게 흐를 수가 있는데 이 림프는 혈관이 우리 몸에서 상수도와 같이 깨끗한 피가 움직이는 길이라면 림프는 우리 몸에서 하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빼줘야 흐르겠죠. 빼줘야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이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노폐물을 운반하는 길을 림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림프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마사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힘을 넣어주고 이완과 수축을 해주는 힘도 필요하지만 마사지 얘가 또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몸은 또 마사지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마사지 매일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내가 매일같이 하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여기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 뒤편, 여기 오금이라고 불리는 곳이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여기를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매일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만 줘도 독소나 이런 빠지는 거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 또한 매일 하고 수시로 하기는 습관이 들지 않은 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듯이 무릎 뒤편을 마사지 해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세로 폼롤러를 깔고 앉아주면 된다. 근데 40대인 저도 이거를 매일 하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약하신 분, 이런 분이 이거를 꾸준하게 70세, 80세, 90세 이런 분들이 하지정맥을 위해서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독소를 빼기 위해서, 근육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방법이 또 있죠. 테니스 공을 넣어서 골프공 같은 걸로 자극을 시켜주고 림프절 마사지를 하는데 강하게 하면 안 된다. 강도 조절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또 골고루 마사지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폼롤러가 3개가 굴러다녔었어요. 진짜 얘가 그냥 서 있다가 굴러 있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진짜 열심히 또 해보려고 진짜 했었는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따라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매일 진짜 제가 시간을 둔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목을 좌우로 해서 또 운동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게 되면 혈액순환을 위해 운동도 배우고 림프순환을 위해 셀프 마사지도 배워서 이 압박분해 스타킹을 통해 붓기를 빼주는 게 이게 하지정맥에 좋다는 거죠. 근데 왜 말로는 너무 설명이 쉽고 이해가 되나 왜 못하냐? 시간과 그리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얘가 나를 바로 좋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박밴드 말고도 이렇게 운동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고 자기 전에 일자다리, 다리 이렇게 벽에 올려주는 거, 이거를 해주면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젊은 저도 하기 힘들고 특히나 아프신 분, 연세 드신 분은 꾸준히 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처럼 그때 제가 세 번째 디스크가 터졌을 때 절실하지 않는 한은 정말 습관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마사지를 꾸준히 받고 있다. 나는 스트레칭을 매일 한다. 나는 림프 순환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다. 이것에 포함이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겠죠. 저도 번호를 쓰지만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한 건 아니에요. 계속 이전의 나보다 좋아지는 것이지 내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품을 착용하고 그리고 또 제품을 착용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림프 순환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해주면 더 효과가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운동이 진짜 좋아요. 아까 뭐 테니스공, 뭐 골프공, 그리고 폼롤러. 이거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갖고 와. 갔다가 뒀다가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운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운동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누워서 아니면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내 몸을 일으키기 전에 이 운동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른쪽부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왼쪽부터 하셔야 돼요. 뒷근육부터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쭉 펴야지 두 번째부터 하시게 되면 100% 지옥입니다. 제가 자다가 잘못 두 번째 자세를 잡아가지고 지가 나서 진짜 너무 아팠었고 진짜 너무 괴로웠었고 자는 중간에 이런 경우에는 잠도 못 자고 진짜 펑펑 울고 오열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제가 비참해서. 제가 그 지나는 현상을 잡지 못하고 몸이 굳어 있고 몸은 뚱뚱하고 그 팔이 닿지 않는 저의 그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진짜 오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면 되는데 이것 또한 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처럼 지나니까. 지나면 못해요. 근데 저희 종아리 보호대 착용하시면 착용만으로도 좋아지고 착용을 하고 이 자세를 하시게 되면은 지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도 그게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증상만 나타났다 사라져 버려요. 이건 제가 너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내가 스트레칭을 할 때도 보노 제품은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발목을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운동이 발꼬락 운동이에요. 이렇게 네 개의 발가락을 땅 밑에 두고 힘을 주게 되면요. 바깥 근육에 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엄지 발가락을 아래로 힘을 주게 되면은 안쪽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 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 막 운동 복잡하잖아요. 왜? 내가 안 해봤던 운동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발가락으로 전신을 힘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발가락으로 전체를 벌리게 되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사진처럼 네 발가락을 힘을 주게 되면 바깥 근육, 이 안쪽 엄지발가락을 힘을 주게 되면 안쪽 근육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벌리면서 이완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힘까지 넣어주면은 쉽게 이 작은 발 하나로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때도 지납니다. 이거 전에 저희 함께 해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나요. 그래서 못해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때도 저희 제품을 착용하시고
양말, 뭐 발꿈치, 종아리 보호대, 그리고 레깅스 올인원 이런 제품들을 착용하시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되면 좋아지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거를 하지 못하고 더 쉽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런 시술과 수술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광고를 보면서 저희가 믿게 신뢰를 하게 되겠죠. 재발 걱정이 없대. 우와, 무슨 책임제까지 해준다네. 무상 책임 보증제. 하지정맥류 치료 후 동일 부위 재발 시 그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후 치료 제공이 된대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뭐예요? 원인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술이 뛰어나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초미세혈관 차단술. 예전보다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걸로 나와 있고, 실비가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나오고 완성도도 높다고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여기만 치료하는 거죠.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하고 했을 때 원인은 틀어진 골반, 나의 습관, 어렸을 때부터 구부렸던 그 자세, 순환되지 않는 나의 혈관들, 모든 것들, 그리고 작은 신발, 구겨진 나의 발가락,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인데, 저는 그 부위만, 증상이 있는 부위만 수술과 시술을 반복했죠. 그리고 이렇게 전문의가 치료를 해줍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술로 반영구적 효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와 해볼까? 나 이거 문제인데 나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그 다리가 이제 오다리신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장례식을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오다리 치료해서 이렇게 교정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정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하는 건데 그분이 나 오다리인데 이거 더 심해질 거니까 저 수술 할까? 되게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그랬지만 저렇게 사진 하나로 쉽게 수술을 선택하는구나. 할 수가 있구나를 그때 또 제가 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와 내가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내가 보노를 만난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를 그때 또 느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되죠. 이게 하지정맥류 결찰 및 발거술 이렇게 해서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지정맥류 발거술은 대복제정맥 또는 소복제정맥에 역류가 있는 경우 역류되는 정맥 적합부에서 혈관 결찰을 해 역류를 방지하고 아래쪽에 망가진 혈관 모두를 제거하는 수술적 방법이다. 근데 아까 이게 방법이 나와 있죠. 역류되는 정맥. 이거는 발목 순환. 발목에 힘을 넣어주고 순환을 시키면 된다고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다른 시술로 해서 하지정맥류 경화요법. 얘는 그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혈관 내에 이물질을 주입하여 혈관 내막을 손상시켜 혈전과 섬유화를 유발하는 혈관 경화 치료법도 있다. 반드시 하지정맥류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피부 착색, 궤양 등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색상 변화, 그 침착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이 색상만 없앤다고 될까요? 만약에 얼굴에 기미가 있어요. 기미는 햇빛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기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기미만 제거했다고 해서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없어지진 않죠. 제가 보노를 만나고 이런 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저는 선크림을 안 바른 지 지금 4년 4년하고 반 정도가 됐어요. 근데 기미가 그대로예요.
선크림을 하나도 안 바르고 그리고 평소에 팩트도 안 하니까 요즘에는 그런 팩트에 선크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제가 무대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저는 스킨 로션밖에 안 바릅니다. 그러면 햇빛이 원인이었다면 저는 분명하게 여기에 기미가 더 덕지덕지 올라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5년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기미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식단 관리를 한다거나 운동을 또 꾸준히 한다거나 보노를 더 열심히 착용한다면 저는 이 기미가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더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색소 침착 이거는 이 색소 침착 여기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다. 제가 점을 뺐는데 점이 또 생겨요. 여기 또 뺐는데 점이 또 생겨요. 그것 또한 걔가 점이 원인이 아닌 거죠. 하나 보이는 것만 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사진을 준비를 해주면 우와 저렇게 좋아졌네. 우와 왜 이걸 보고 저희 종아리 보호대를 구매하시듯이 이걸 보고 시술이나 수술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비포 애프터가 아닙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참고사항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선택한 방법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쉽게 선택해서 저는 허리 수술을 했죠. 그게 저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실비가 저는 또 100%예요, 100%.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 결제하는 돈은 부담이 됐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군가 타인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한 게 아니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을 못 나갔잖아요, 2주 동안. 회사를 못 갔어요. 그리고 회사를 가더라도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는 영업하는 곳, 제가 보험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게 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디스크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왜? 어차피 했던 거 또 하면서 시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을 안 하고 다시 왔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을 나갔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저 울면서 그만뒀습니다.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그때 현상만 없어져서 그 돈만 내가 실비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인 게 아니라 그 시간,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나의 몸, 원인이 사라지지 않은 나의 몸 상태 때문에 저는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몸이 좋아지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예를 들자면 쥐가 나는 경우가 있죠. 쥐가 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닙니다. 먼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 허리 디스크, 그리고 두 번째 혈관이 막혀서. 그러니까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그렇게 수시로 나는 거는 허리 디스크가 원인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제가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갔을 때 그거를 알려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이거는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칼슘이 소실되는 경우 그리고 또 신경이 눌려서 쥐가 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틀어져 자기 때문에 이쪽 왼쪽 골반이 신경이 눌리거든요. 이게 눌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 허벅지 바깥쪽으로 그 저림 증상이 납니다. 그래서 얘가 내 살이 아닌 느낌이 나요. 진짜 많이 아파서 괴롭다가 아니라 이게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런 거지? 여기 내 살 아닌 것 같아. 되게 찝찝함. 그리고 또 원인을 모르니까 제가
무서웠죠. 아픈 것보다 무서웠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원인을 찾아가서 찾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반 쪽에 신경이 눌려서 여기가 그러니까 통증보다는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쥐가 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쥐나는 현상이고 아픈 현상이지만 이거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이렇게 아파. 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 나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몸이 보내는 통증 현상, 몸이 보내는 신호, 목소리예요. 근데 내가 원인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또 제공하기 때문에 내 몸은 더욱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술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지가 잘나죠. 그러면 지나는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잖아요. 그럼 이게 멈출까요? 그러면 내가 술을 먹는다면 거기에 다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환경. 그래서 순환을 시켜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더 식단 관리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환경을 만들어줘서 걔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혈자리로 해서 위중혈, 승근혈, 승산혈이 있는데 먼저 위중혈은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분 가운데 지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얘는 허리 통증, 하지 부종, 혈액순환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심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허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하지정맥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여기를 흐르는 피가 또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승근혈, 승산혈과 위중혈을 잇는 중간에서 가장 튀어나온 지점, 알통이 있는 곳. 여기가 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굳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알통이 많다. 특히 여성분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는 뛰어놀고 많이 노니까 종아리가 굵은 건 이해하겠는데 내가 10대 후반 이후로는 운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종아리가 굵은 거예요. 허벅지와 비슷했었어요. 날씬했을 때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왜 이렇지? 그게 40대에 알게 된 거죠. 아, 굳은 거구나. 이게 근육이 굳고 막힌 거구나. 근데 사람들은, 오, 다리가 튼튼하네요. 건강하신가 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나의 몸으로 인해서 내 건강을 또한 해칠 수가 있는데 이 승근혈은 근육의 경련, 통증, 부종 완화 등 또 자골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산혈, 얘는 종아리에 힘을 주면 생기는 알통성 가운데 지점. 여기 있죠, 여기. 그, 남자분도 운동 많이 하시면, 여성분도 운동 많이 하시면, 이렇게 갈라지는 하트 모양 밑에 쪽. 여기. 근데 얘는 부종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만 순환을 시켜줘도 이런 내 몸을 이렇게 많이 도와줄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아까 여기 자료에서는 승산혈 부종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승산혈은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항문 질환. 그러면 아까 얘는 허리, 자골, 그 다음에 승산혈은 항문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근골격계 그리고 소화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말초 혈액순환 장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승산혈. 펌프질이 원활해야 이런 것들이 장애가 오지 않는 것이고 또 월경통, 하지 불안증 후군. 그러니까 생리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산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혈액순환 개선, 근육 이완, 통증 완화, 항문 질환 증상 개선 등 다양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적어놨죠. 몸은 하나만 좋아져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만 좋아져서 몸이 좋아지기는 어렵다. 만약에 생리통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가 순환이 돼야 이런 항문 질환도 좋아지고 그리고 월경통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척추 꼬리뼈 위쪽, 허리 아래쪽 여기가 내가 굽어 있다면 이걸로 인해서 생식기가 약해지고요. 항문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자궁도 약해지고 생리통도 심해집니다. 승산열이 좋아진다고 해서 얘를 펌프질 막 한다고 해서 제가 척추를 구기고 있는데 좋아질까요? 그래서 몸은 이 하나만 좋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가 좋아져서 혜택을 누릴 수는 있으나 몸이 좋아지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전체를 돕고 환경을 만들어줘서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거기에 내가 무엇을 또 하면 시너지가 돼서 더 젊게,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종아리 보호대를 보시면은 아까 나와 있는 혈자리, 이렇게 자석을 많이 부착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는 압박 스타킹이 아니죠. 사이즈가 작아서 압박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압박 스타킹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엔 사이즈가 작아서 불편한 듯 하지만도 부종이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편해지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엄마 종아리가 그때 너무 탱탱 부었었는데 부종이 빠지니까 진짜 나중에 헐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작았던 게 너무 올리기도 힘들었던 게 부종이 빠지니까 헐렁헐렁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저희는 종아리만 집중하지 않죠. 종아리 보호대인데 종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혈자리, 여기 족삼리혈, 그리고 여기 앞에도 발등. 아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야지 정맥순환이 된다고 했죠. 혈액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정맥이 오는 거는 피가 내려옴으로써, 거꾸로, 그러니까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눌림으로써 나오는 건데, 얘를 끌어올려 줌으로써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목에, 그리고 아까 운동 나와 있었죠. 발목을 폈다, 접었다. 얘가 아주 쉬운 운동이고 습관 들이기도 너무 좋지만 이 쉬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거는 다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종아리 보호대를 착용하면 이완, 수축, 이완, 수축을 계속 해줌으로써 다리 지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 또는 없애줌으로써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아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기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혈자리에 저희가 자석을 부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처럼 요긴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본호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성질환 무병장수 건강혈로 효과가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얘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 이거는 제가 여기 보시면 저희 자석 앞쪽 위에 바깥쪽에 여기 족삼혈 얘가 만병통치 혈자리라고 하거든요. 전신순환을 돕고 그리고 또 여기에 뜸을 넣게 되면은 호흡이 열려요. 그래서 전신순환, 만병통치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만성질환, 무병장수 건강혈자리로 효과가 광범위하다. 소화기 계통, 다리, 무릎, 호흡기, 위장, 혈액, 신경쇠약 등등 혈액순환 촉진, 빈혈, 노화 방지, 혈액 체질 개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위장, 그리고 또 복통, 설사, 식욕부진, 비염, 축농증,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 두통, 신경쇠약, 히스테리, 정신질환, 각종 신경통, 중풍, 소아마비, 반신불수, 생리통, 생리불순 등 고혈압, 저혈압. 아까 그 승산열보다 더 많죠. 걔보다 족삼열이 혜택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순환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보노 종아리 보호대를 만나면서 하지정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신순환까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종아리 보호대를 착용하신 분이 이거 하늘을 걷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하셨던 것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겠죠. 그리고 이거를 좋게 하려면 족삼리혈을 손으로 지압 마사지 하는 것. 매일 밤 엄지손가락으로 3초 동안 서서히 누른 후 3초간 멈추고 다시 천천히 떼어내고 30회를 반복한다. 그러면 그거를 매일 얘를 하자. 진짜 습관 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밥 먹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밥은 저희 너무 쉽게 먹죠. 왜? 이미 습관이 들어가 있고 즐겁고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 언제 얘가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보호대를 착용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설사가 날 때도 좋고 많이 걸을 때도 이 마사지, 지압을 하게 되면 좋다. 등산 전에도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기 전에 내가 몸을 움직이기 전에 족삼리 혈을 순환시켜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상혈은 불의 기운의 자리이고 여기 이런 자료가 또 있죠. 면역의 문제, 위장 기운이 좋아할 때도 좋다. 그리고 족삼리혈 부작용으로 해서는 소양이는 이 혈자리에 침이나 뜸을 자제해야 한대요. 신기하죠? 침이나 뜸이 왜? 저 이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사상학에서 말하는 소양인의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기가 약한 사람은 기가 약해지거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발육 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치료도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자극이 너무 강한 시술인 침, 뜸에 해당이 되고 침, 뜸에 비해 자극이 약한 지압이나 마사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무 강도가 센 것은 내 몸을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그 체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음인. 근데 태음인지 알고 살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소양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저는 소음인. 그리고 저를 돌이켜 보니까 소음인이 맞아요. 이거는 갖고 태어나는 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체형이 변하고 어, 모습이 일단 변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몸의 반응을 잘 모르면서 습관을 모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이 안 맞는지 모르면서 내 체질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더 간단하게 또 나와 있죠. 혈액순환, 족삼리 혈이 순환이 되면 혈액순환 개선, 소화에 좋고 호흡기에 좋고 정신 건강에 좋고 신경계 질환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근골격계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한 번 더 얘를 짚어볼 텐데요. 정맥계 혈액순환 장애로 생겨나는 질환으로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병증이 진행된 진행성 질환이다. 하지정맥류가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자연 치유가 된다 생각합니다. 왜? 본호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품은 가공했지만 내 몸에는 자연 환경,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아까처럼 혈자리 순환을 돕고 그리고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운동을 시켜줌으로써 몸이 완화되고 통증이 좋아지고 현상이 완화되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그러니까 비만. 저희 보노는 비만도 해결을 해주죠. 운동도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습관. 올인원 처음 입으신 분들은요, 자세가 딱 굳어지면서 다리 꼬는 게 불편해지고요. 바닥에 앉는 게 불편해집니다. 얘가 교정이 되면서. 근데 이거를 또 나중에 입고 내가 다시 그거를 꼬거나 바닥에 계속 앉게 되면 내 몸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요. 그러나 순환을 시키긴 하겠지만 그때 몸이 교정될 때 내가 같이 나를 도와주면 진짜 좋고요. 저희 그 조경미 국장님,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나 그때 이후에 다리 한 번도 안 깠어. 이전엔 다리를 깠는데 그때 올인원 입을 때 다리 꼬는 게 불편해서 다리를 안 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습관을 들였더니 지금도 다리를 안 꼽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리를 꼬지만 안 꼬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예전의 습관 때문에 가끔씩,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예전보다 만약에 비율이 8대 2 정도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율이 작아지면서 내 몸에 안 좋은 환경을 덜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종아리 건강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노를 선택하고 보노를 만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알고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보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노는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저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 농사를 지으시니까 고구마를 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디스크 환자는 고구마 캘 생각 해보세요. 노동이에요. 완전 중노동. 그냥 하고 나서 몸살을 알아야 돼.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생각해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당당히 고구마를 캤습니다. 저 잘해요. 저 잘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돈 받고 하는 일이고 그리고 힘들어 하는데 왜 자꾸 쟤는 자기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프긴 아팠지만 자신 있게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힘들긴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프고 앉았다가 이제 캐고 나서 일어나는데 몸이 안 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펴져요. 근데 쭉 이렇게 피면서 했더니 몸이 펴지고 좀 누워서 쉬었더니 몸이 빠르게 좋아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김장을 하면요. 1, 2주는 몸살이에요. 저 뭐 하면요. 엄청 알아요. 근데 보노 입었더니 저 몸살이 안 나요. 저도 고구마 캐고 몸살이 안 났어요. 그리고 또 누워있는데 왜 고마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아프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쉰다고 해서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누워 있다면 나는 언제 운동을 하지? 했는데 착용만 하고 있어도 제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누워 있는데 내 몸은 운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보노한테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진짜 어렵고 시작이 어려운데 보노는 입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내게 만들어 주고요. 내가 거기에 또 플러스를 한다면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 시간, 돈, 그리고 또 이런 정신질환, 무기력, 우울증. 아까 족삼리 혈만 순환이 돼도 정신질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예시 있죠. 복대 착용했는데 우울증이 없어지셨다. 우울증이 좋아졌어요. 왜? 순환이 됐으니까. 다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신이 피가 순환이 되면 자동적으로 얘네는 밀려나가게 됩니다. 무기력이든 우울증이든. 근데 사람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우울증부터 해결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을 쓸 때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간 페이서까지 쓰고요. 진짜 무장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한 500에서 6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가 나갈 돈을 예방해 줄 거예요. 질병만 아플 거만 다칠 것만 예방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갈 돈.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났다거나 다쳤다거나 어떻게 했다거나 하면은 치료비, 시간,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한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이너스 돈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호 착용함으로써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쳐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도 다치면 안 되겠지만 다쳐도 걱정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지인이에요. 종아리 보호대를 페이즐리를 제가 이걸 빌려줬거든요. 이때 이제 저희가 뮤지컬 이게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전날 몸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못 나가게 된 거죠. 너무 아파서 식은땀은 막 흘리면서 있는데 제가 가방에 얘를 갖고 갔었거든요. 신고 간 게 아니라 가방에 갖고 갔는데 언니 이거 한번 신어봐. 이거 진짜 도움 될 거야. 이거 언니 무리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잘 때까지도 신고 내일까지도 신고 와. 그랬더니 쌩쌩하게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또 했고 나중에 벗으니까 야 나 지난다 지난다 그러면서 나 이것 좀 빌려줘 해서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는 건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패션까지도 내 몸에 장착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보노입니다. 그래서 보노는 패션 건강 회사이고요. 그 회사 공지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공지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첫째, 회사 동의 없이 동종업계 경업자들은 적발 시에 강제 탈퇴됩니다. 둘째, 사업자들 간의 금전금품거래 적발 시에 강제 탈퇴합니다. 셋째, 사업자들 간의 명예훼손 유언비어 부정된 언행자들은 적발 시에 강제 탈퇴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원칙을 준수하고 고수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부팅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자들의 의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줌 방송 참여. 줌 강의 참석은 출근이 필요 없으며 각자가 머무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회사 제품 및 비포 애프터 마케팅 시스템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2회 줌 방송 참석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본호의 줌 강사들을 다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강사 월 2회 이상 강의자는 손모가대 5개 증정. 2. 아카데미 참석, 아카데미 월 4회 참석으로 본호의 6대 시스템 수료는 물론 본호의 1대1 맞춤 제품의 특징을 위하여 기술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기술 장착이 되신 분들은 후배 사업자들에게 장착된 기술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3.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여 함께 사업 설명회를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모두가 주체자가 되어 적극적인 사업 설명회가 되도록 일조를 하여야 합니다. 4. 100일 무활동 코드건. 만약 후배 사업자와 선배 사업자 간에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바로 원하는 라인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인간적인 협조가 돈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 원칙에 준하는 이들만이 그에 합당한 지원 보너스를 지급받을 것이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배 사업자와 상의하여 편리를 제공받도록 하십시오. 또한 선배 사업자들은 회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의 언론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권위적인 회사가 아닌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본원을 선택한 것이므로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인간관계성을 소중히 하는 회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격 모독, 명예훼손, 음담패설, 부정적인 언어 남용, 또 타인의 노력을 가로채는 등 사업자들 간의 관계성을 저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구애도 없으며 회사와 사업자 운영윤리위원회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퇴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본호는 매출 증대보다는 인간 성장을 요구했으며 인격 완성과 자아 완성을 통해서
각자들이 꿈을 성취하는 장소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회사는 매출 증대보다는 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원칙을 준수하도록 종용합니다. 본호는 돈을 버는 수단의 장소이지만 영혼 성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노력한다면 도와줄 것이나 본호 사업자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퇴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원칙을 따르시고 또 회사를 믿고 성공하고자 하신다면 회사가 존재하는 한 포기하지 않은 사업자 그 누구라도 도울 것입니다. 우리 본호 철학은 간단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의 힘은 작으나 다 함께 힘을 모으면 강력해지는 것이 협동이며 단결입니다.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 구실해가면서 삽시다. 3차 대표님 공지. 내가 선택했고 우리가 선택한 본호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1편. 누구라도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호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나 따라하면 됩니다. 100일, 200일, 300일. 그냥 따라서 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행복하게 여기고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영혼 맥주 100의 정을 충만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는다면 의식적인 것이고 그냥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다면 무의식적인 행동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호 사업을 선택했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저절로 전기가 충만해져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의식적인 삼시세끼의 식사만으로 전기가 쌓이게 되어 영혼백 성장 촉진의 기본 에너지가 될 것이며 밥을 제때 먹어 전기가 충만해지면 헛소리가 안 나옵니다. 단전이 허하니 불평, 불만, 인격 모독, 음담패설, 유언비어 등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 약하지 않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깨우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사업도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전념하고 배우고 익혀서 전달한다면 본호 사업의 전기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본호 사업을 의식적으로 전달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깨우침을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이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스스로 하는 의식적인 행동의 대가로 그 보상으로 작은 깨우침을 얻을 것입니다. 본호에서의 성공 또한 간단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영혼백의 전기가 쌓이면 그 반응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정충이 충만하여 기가 장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사업을 전달하는 행동에서 작은 깨우침이 쌓이고 쌓이면서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습관화한다면 100일 동안 전기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200일을 습관화한다면 기력이 장대해지며 300일을 습관화할 수 있다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누구나 의식적으로 300일을 견딜 수만 있다면 영혼백 에너지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이 시작은 바로 의식적인 삼시세끼를 먹음으로써 출발합니다. 삼시세끼가 정을 충만하게 하고 정이 충만해지면 기운이 돌아 호기가 넘치고 기를 잘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기가 잘 돌면 신이 맑아져 실패가 없어지고 기하게 됩니다. 이 행동의 습관화가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요 성공하는 것임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핵심적으로 사업을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매일 한 명씩 100일을 만나면 100명이요. 매일 한 명씩 1000일을 만나면 1000명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식정보, 인의, 예지, 신덕을 기술적으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터득한 자만이 사회적 동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선 사람과 밥을 먹고 미팅을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찌 행동했는지,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듣고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더 빠른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반복해서 따라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거울 삼아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전이 허한 자는, 배고픈 자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어 정을 충만하게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선배의 충고와 조언을 참고하여 습득하면 그 누구라도 성공의 단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전이 충만해지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기장이 왕성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신이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언행일치가 되며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도 꽃이 되셔서 꽃내음을 터뜨리시고요. 꽃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용, 애용. 감사합니다. 많이 애용하세요. 종아리 거울에 진짜 수고했어요. 필수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애썼네. 저는 이거 끝나고 딱 보면은 사장님들 이렇게 미소를 보잖아요. 진짜 미소가 다 예쁘세요. 이게 다 페이스업과 근육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옷걸이 있으면은 그 푸드트럭 있잖아. 그거 자기가 사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어디로다가 다니면서 마우스가 또 사라져가지고.